그럼 ADHD 있으신 분들은 막 회계, 돈 관리, 재정 쪽 네. 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겠어요. 그런 쪽은. 그렇죠. 그런 걸 하기엔 너무 에너지 소모도 많고 효율도 사실 안 살고 안 하기 되고. 때문에 가능하면은 오히려 기획 쪽이나 디테일한 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좀 가시는 게 좋고요. 안녕하세요. 멘탈 탄탄입니다. ADHD 공부법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셨거든요. 근데 이제 좀 직장인 버전은 없냐? 맞아요. 저도 댓글 봤어요. 성인 ADHD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때마다 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저도 좀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이제 ADHD가 없더라도 아무래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맞아요. 저희가 그걸 좀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성인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예. 중복되는 부분들 먼저 좀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이 들은 것에 증거를 남겨놓는 거예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DHD 같은 경우는 이 뇌의 작업 기억이라고 단기 기억력 부분이 좀 약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날아가기 전에 실제로 이제 증거를 남겨놓는 게 제일 좋고요. 거래처랑 통화를 한다 이러면은 통화하면서 옆에 계속 뭐 메모를 적는 건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백업용으로 통화 녹음을 항상 켜두시면은 기억날 때 다시 볼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회의할 때는 클로버 노트 같은 거를 쓰거나 뭐 아이패드 이제 노터블리티라는 사실 강의 드릴 때 쓰는 앱이 있는데 그런 걸 쓰면 이제 내가 이 필기를 했을 때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사실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ADHD에서 이런 조직화 능력, 내가 할 일이 많을 때 그걸 좀 세분화시키고 어떤 게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들이 좀 약한 면이 있는데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전에 그 앱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틱틱이나 아니면 뭐 띵스 앱 같은 걸 쓰거나 아니면 이제 캘린더 알람 같은 걸 쓰는 게 중요해요. 오프라인으로 플래너를 하나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. 그런 투두 앱을 사용해서 내가 생각나는 것들은 일단은 쭉 적어 놓는 거예요. 그쪽에 다 넣어두고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나 아니면 퇴근할 때쯤에 출근해서는 오늘 할 일들을 좀 안배를 해서 일정 한 30분이나 15분 전에 알람이 울릴 수 있게 해놓는 게 좋고요.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한 것들은 계속 좀 지워 나가면서 지금 남은 일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좋고 퇴근하기 전이나 아니면 이제 집에 가서는 한번 오늘 한 거를 좀 되돌아보고 내일 어떤 걸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세 번째는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끄는 거예요. 공부법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책상에 다른 잡다한 게 있으면 계속 이제 집중력이 그쪽으로 새잖아요. 맞아. 휴대폰이 책상에 있으면 그쪽으로 시선이 가고 직장인도 비슷하죠. 맞아. 직장인도 이제 휴대폰이 계속 있으면은 시선이 가고 뭐 SNS 알림 같은 것도 휴대폰에 이제 오는 것도 제일 다 꺼두는 게 또 좋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안 쓰는 프로그램들은 지우는 것도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의외로 이제 창을 여러 개 띄워놓는 경우가 있어요. 나는 엑셀 작업을 하는데 윈도우 그 익스플로러가 뭐 크롬이 켜져 있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딴 것도 켜져 있다든지 이러면 결국 이게 분산이 될 수 있어서 ADHD에 있는 분들은 창이 있다 여러 개가 띄워져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이걸 하다가 약간 시선이 옆으로 흐트러지면 바로 또 딴 거로 가잖아요. 내가 하는 프로그램만 켜두는 게 중요하고 PC 바탕화면에 이제 파일이 막 여러 개 있는 분들이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넣어놔야지 좀 마음이 정갈해지기도 하고 시선이 또 가지 않는데 바탕화면 많다 보면 이제 딴 거 하다가 또 이 파일이 뭐더라 하면서 눌러보기도 그럴 수 하고 있죠. 분산되는 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업무할 때는 이제 필요한 것만 두고 테이블 외에도 이제 컴퓨터 자체에도 필요한 것만 켜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ADHD가 직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사실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맞는 보직을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맞을 것 같아요. 네. 요즘 이제 신경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맞아요. 각자의 신경학적으로 이제 특징이 다 다른데 각자 그 특징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처음에 ADHD 얘기한 것처럼 페라리 엔진의 자전거 브레이크라고 했잖아요. ADHD 경향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사실 창의성이 좀 뛰어난 경향들이 있어요. 미술 쪽이나 예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디자인 쪽에서도 꽤 두각을 나타내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. 그런 쪽은 오히려 장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사실 좋기도 하고 제일 좋은 조합은 ADHD 경향이 있는 분들 막 치고 나가고 창의성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대의 성향을 가진 분이 같이 옆에 있으면 좋아요. 보완이 되는 거구나. 네, 예를 들어 이제 꼼꼼하지만 한편으로 창의성은 좀 떨어지지만 있는 걸 잘 챙기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나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 파트너로 붙어 있으면 한 명은
명은 막 치고 나가서 막 계약 만들고 한 명은 다 이렇게 수습하고 하면서 이게 조화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. 뭐 꼭 파트너 아니더라도 뭔가 사수랑 부하 직원 이렇게 연결할 때도 팀장님이나 이런 경우가 뭔가 좀 새로운 직원이 톡톡 튀지만 세부적인 게 부족하면 그런 사수를 붙여준다거나 그런 조합도 좀 좋겠네요. 세부적이고 뭐 엑셀 뭐 숫자가 틀릴 때 이걸 막 질책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세부적인 부분이 약하면은 그건 이제 이쪽으로 시키고 대신 이제 뭐 기획을 쓴다든지 창의력이 발휘되는 거는 이쪽 직원한테 쓰고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게 사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럼 ADHD 있으신 분들은 막 회계, 돈 관리, 재정 쪽 네. 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겠어요. 그런 쪽은. 그렇죠. 그런 걸 하기엔 너무 에너지 소모도 많고 효율도 사실 안 살고 안 하기 되고. 때문에 가능하면은 오히려 기획 쪽이나 디테일한 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좀 가시는 게 좋고요.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항상 보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안 된다면은 대처 방식들을 사용해서 좀 보완을 하거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걸 했는지 자꾸 체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게 너무 해도 안 될 때는 약물 치료를 하면은 확실히 그게 좀 잡혀지는 게 있어요. 약물학적으로 이 집중력이라던가 충동적인 부분이나 좀 이게 조절이 돼서 뭐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. 네네.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약물을 먹으면 뭐 내 창의력이 좀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실제로 저희도 약을 쓰다 보면 일정 수준 이상 가면은 그렇게 보고하시기도 해요. 예전만큼 아이디어가 좀 안 솟는 것 같다.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약물을 좀 낮춰요. 중간 정도의 적정한 농도가 있거든요. 그렇게 맞춰가면은 이제 적절하게 디테일도 살고 좀 창의성도 좀 보장이 되고 약물 조절에 있어서의 그런 스킬이 필요한 거지. 약 자체의 어떤 문제로 이제 먹으면 무조건 창의력이 떨어지고 안 먹으면 무조건 좋아지고 이런 거라기보단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만약 이제 디테일 업무를 계속 해야 된다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동화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자동화요. 네, 엑셀을 한다면은 함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아. 내가 이제 수동으로 계산하는 걸 최대한 쓰지 않게 아니면 이제 매크로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클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아예 기계가 알아서 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죠. 맞아.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어쨌든 창의력이 있고 톡톡 튀는 것들이 각광받는 환경에 내가 들어가는 게 제일 장기적으로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. 잘 맞는 업무가 뭐가 있을까요? 그 ADHD 경향이 있는 분들은 멍 때리는 모드라고 하는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어요. 우리가 아무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 활성화된 네트워크가 ADHD 경향이 있는 분은 그게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. 근데 우리가 그 모드일 때 여러 개념들 간의 연관을 짓고 개념 간의 연관이 사실 창의성이 되는 거라 그런 창의력이 필요한 뭐 미술이나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마케팅이나 뭐 기획 쪽이 좀 더 맞을 수가 있겠죠. 보통 이제 예술 쪽 관련 보직들이 좀 더 맞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은 이제 충동성을 좀 조절하는 거예요. 충동 조절 막 화를 내고 이런다기보다는 맞아요.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5개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면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라서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후회를 할 수도 있어서 중요한 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을 하루 정도 미룬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요즘 뭐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네네. 좀 ADHD가 있는 직장분들은 사실 이제 비대면 재택근무로 일을 하시는 게 나을지 네네. 아니면 그래도 뭐 오피스 근무 대면에서 아예 일을 하는 게 나을지 어떤 걸 좀 추천하시나요? 네,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출근을 하는 게 물론 싫으시겠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왜냐하면 이제 저희 공부법에서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독서실이나 오히려 뭐 재수원 같은데 공부를 하면 더 생산성이나 공부가 잘 되는 것처럼 자기의 그런 스케줄을 조절하거나 환경을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한데 집에 있으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게 너무 많아요.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할당된 일을 하는 게 사실 어려울 수가 있어요. 맞아요. 재택을 정말 해야 된다고 하면 집에 이제 일하는 공간을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근무 시간 자체를 아예 조절해서 맞아. 그때는 그 방에만 있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뭐 스터디 카페나 다른 바깥에 공간을 마련해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ADHD가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 컨텐츠 만들었고요. 다음번에 ADHD 관련한 궁금한 부분들 댓글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